하 후보님은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에서 하나도 어떤 반기를 못 드시네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까? 여러 가지 코멘트를 드리고 있지만 이런 걸 하셨던 분이 반기를 드네 마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하정우 후보, 한동훈 후보 둘 중에 한 명이 당선돼야 한다면 박 후보님 누가 되길 바라십니까? 저는 솔직히 미리 얘기합니다. 저는 박 후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 저는 박민식이 되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왜냐하면 저는 밖에서 박민식이 차라리 한동훈을 떨어뜨리겠다는 아니죠. 얘기가 돌잖아요. 그거는 마타도입니다. 저는 박민식을 공소 취소 관련 질문 받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확인하겠다. 나중에 확인할 일입니까? 공소 취소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여기가 검사 취조실입니까? 왜 예스 오라고 물으십니까? 그럼 그러니까 검사 습관 못 버렸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잠시만.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특별법. 부산 시민 160만 명이 서명한 법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포퓰리즘이라고 제동을 걸었죠. 동의하세요? 지방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새로 훨씬 더 좋은 기준이 나왔기 때문에 더 좋은 법안을 만드는 게 당연한 거고요. 오히려 왜 반대를 하십니까? 하 후보님은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에서 하나도 어떤 반기를 못 드시네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까? 여러 가지 코멘트를 드리고 있지만 이런 걸 하셨던 분이 반기를 드네 마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많이 준비하셨네. 실제로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 더 묻겠습니다. 대한민국 주적은 누굽니까?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니거든요. 국방부 엑서에 북한군과 북한 정부라고 나와 있는데 그걸 왜 또 물어보십니까? 정확하게 나와 있고 그럼 지난 정부에서 드론 달려가지고 안보위기 만든 거 그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때 당대표 아니셨습니까? 그런데 하정우 후보님,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 참여하셨죠? AI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서 AI 얘기만 했습니다. AI가 그거랑 무슨 하정우 상관입니까? 후보님 그냥 AI 얘기만 하러 오셨군요. 알겠습니다. 서민의 삶은 모르고 보수 복구만 외치는 강남 사람이냐의 선택입니다. 유사선거 사무소 여기 들어보셨죠? 투표권도 없이 외지인들 몰려다니며 주민들 엄청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거대 정당, 여당의 정치인이 무소속 정치인한테 나는 지지자 없으니까 너 지지자들 오지 마 라고 하는 거 되게 짜치고 좀 없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하정우 후보가 외지인들 몰아내자. 북구를 섬으로 만들 겁니까? 외지인 오지 말라고 섬처럼 만들면 그때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외지인들이 와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피해를 받는 주민들은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외지인만은 선거 무르익는 상황인데 김어준한테 코치받고 우스이는 거 아닙니까? 여기 검찰 취조실 아닙니다. 아니 제가 질문할 때마다 뭔가 도망가실 때는 검찰 추천실 얘기하는데요. 질문에 답을 하시면 되죠. 김어준 방송인에게 코치 받은 적 없고 지역 주민들이 방송에 출연해서 현지 상황을 좀 알려달라고 해서 열심히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공보물에는 본인 얼굴을 안 넣으셨어요. 전주에서 얼굴이 보이죠? 표지에. 본인 얼굴을 반드시 넣어야 되는 법적인 그게 있습니까? 법적인 건 없습니다만 역사에가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렇게 틀에 박힌 형태로 일을 하다 보니까 창의성이 결여되는 거고 AI 시대에는 항상 혁신적인 선거 전략이 필요한 거 AI 시대에는 아니겠습니까? 혁신적으로 전재수 후보가 삼선했잖아요.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반대로. 예. 좋습니다.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근데 그동안에 북구가 대단히 발전 못했다고 어서 방송에서 말씀하시던데요? 국회의원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제한됩니다. 전재수 의원이 다양하게 많은 발전을 시켰죠. 전재수 후보가 시민들한테 정말 살갑게 하는 거 그거 배우고 싶고 정말 그래서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성과가 있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성과가 없었다고 생각했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선고받은 형량에 대해서 본인은 책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오늘 뉴스에 보니까 한동훈 후보님이 거기 이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형량을 정하는데 깊이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팀장으로 있던 수사팀의 파견검사로 일했고 재판에 관여했습니다. 검사로서 공직자로 소임을 다한 겁니다. 할 일은 한 거지만 박 전 대통령님께 인간적으로 대단히 미안한 마음이 있고 지난 총선 때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징역 30년 및 1185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구형을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흉악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대역죄를 저질렀습니다. 질문 지금 본인이 몇 표 얻어보겠다고 전직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징역 30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묻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하고 제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대해서 30초 그게 그러면은 아니 그 징역 30년이 정당한 법 집행이었습니까? 자, 정당한 법 집행이었습니까? 들어보십시오. 아니 저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먼저 아니 답을 놔주십시오. 예스 노라고 본인 다른 사람한테 물으면서 왜 본인은 예스 노 답을 못 그건 합니까? 예스 노와 노로 답할 문제가 아니고 제가 답을 아니죠. 드렸어요. 그리고 그거는. 저한테 예, 답변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 드렸는데 워낙 제 공방이 치열하다 보니까
자, 여기서는 자, 방송 상태가 고르지 못한 점 우리 유권자 여러분께 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민식 후보님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묻겠습니다. 만약에 하정우 후보와 한동훈 후보 둘 중에 한 명이 당선돼야 한다면 박 후보님은 누가 되길 바라십니까? 저는 솔직히 미리 얘기합니다. 저는 박 후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 저는 박민식이 되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뭐 탁월한 분들이지만 불과 한 달짜리 떴다방처럼 내려와서 국군 문제 발전시킨다 하는 거는 주민들이 신뢰를 안 합니다. 선배, 지금 아니, 왜냐하면 저는 밖에서 박민식이 차라리 한동훈을 떨어뜨리겠다는 아니죠. 얘기가 돌잖아요. 그거는 마타도입니다. 저는 박민식의 필승을 확실합니다. 노영희 변호사는 저 토론회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우리 하정우 후보 너무 멋있어요. 예. 그리고 왜냐면 한동훈 후보가 워낙 이게 특유의 깐족거림과 비아냥 그리고 남을 막 본질이 아닌 걸 가지고 공격하면서 마치 엄청나게 자기가 똑똑해 보이게 하는 그런 전략을 맨날 쓰잖아요. 예. 근데 하정우 후보가 하나도 밀리지 않고 오히려 그와 똑같은 스탠스로 대갚아주는 거 너무너무 시원하게 잘 봤고요. 깐족에 대한 깐족. 그래서 하정우 후보 진짜 게다가 하정우 후보는 컨텐츠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매력을 정말로 한 열흘만, 일주일만 혹은 5일만 더 먼저 좀 사람들에게 알려줬었어도 보여줬어도 얼마나 좋을 오히려 더 일찍 전했으면 좋았겠다. 네, 너무 잘했잖아요. 네. 저 장면 제일 중요해요. 지금 띄워준 저 장면이 전체의 한 장면이에요. 앞부분이었죠. 무슨 얘기냐면 TV 토론을 해서 판세가 뒤집어지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예. 그거는 지상파 3사가 미디어의 전부이던 시절의 그렇죠.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 지금은 TV 토론은 뭐냐면 실수 하나 안 하나 보는 예. 거. 그리고 실수하면 반대 진영에서 이걸 엄청나게 짤로 만들어서 돌리죠. 그리고 우리 편이 집결하죠. 그리고 TV 토론이 끝나면 그래서 다 자기네가 잘했다 그래요. 근데 어제 저 장면은 한동훈 후보가 출마한 이후에 한동훈 하면서 거의 뭐 어떤 검증을 당하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냥 한동훈이 뭔가 기세가 있는 것처럼 분위기가 있는 것처럼 갔는데 어제 저 장면을 보여주는데 한동훈 후보가 또 당황을 했어요. 예, 저 그러니까 90도 인사 장면. 네. 예. 당황을 하는 장면이 연출되면서 한동훈이 맞아 그랬던 사람이지. 저 약점이 있지. 예. 예. 이거를 한 방에 환기시키는 효과가 났고 저는 한 3장면 정도에서 한동훈 후보가 당황했다라고 보는데 처음에 이제 예스와 로로 물었을 예. 때 왜 검사처럼 그러냐? 검사 취조하냐? 예, 여기서 검사 취조시냐 이렇게 물었을 때 자기가 생각한 답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황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넘어갔고 저 장면에서 한번 무너졌고 네이버 관련된 얘기를 할 때도 예. 하정우 후보가 너무 달라. 야, 그거를 물어볼 걸 물어봐라 이런 표정으로 굉장히 시크하게 대답을 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저기서 뭔가 하정우 후보가 어버버버버 했으면 저거를 아마 오늘 밀었을 텐데 저렇게 대응을 하면서 한동훈 후보 굉장히 좀 머쓱해지는 상황이 나왔고 그러면서 박민식 후보가 질문하는데 대물었어요. 예스와로로 대답하라고. 한동훈에게. 본인도 약간 어버버하는 상황이 그러니까 거기서 그 정석적인 어떤 플레이가 안 된 예.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좀 연출이 됐다. 그러니까 박민식 후보도 검사처럼. 아니 하정우 후보한테 한동훈 후보가 당신은 이재명 대통령한테 노한 적도 없고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이렇게 예스맨처럼 행동하냐 이런 취지를 물어보니까 반기를 못 두겠네요. 보여드릴게요? 사진 딱 보여줄게요. 자, 이 폴더 인사진은 당신의 이 장면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그 장면이 재밌었어요. 굉장히 저 킬포인트였던 진짜 거다라는 킬포인트였죠. 얘기를 많이 하고. 너무 잘했어. 하정우 후보가 유독 토론회에서 사투리를 더 쓴다 라는 평가들도 하더라고요. 그것 또한 그 지역 유권자들한테 주는 이미지는 또 있을 당연히 테니까. 그 부산 북감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마지막 공표기 직전에 나왔던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후보가 확 올라간 게 있었잖아요. 상대적으로 하정우 후보의 표를 가져왔다기보다는 박민식 후보의 표를 가져온 것처럼 보이는 저는 여론조사가 저는 있었거든요. 하정우 후보가 이길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그걸 바꾼 적이 없는데 네. 한스라이팅을 내가 당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뭐냐면 3자 구도에서는 못 이겨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우리가 전화번호까지 알고 있는 우리를 지지할 사람이 3만 명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하. 이게 전재수 후보가 그렇게 다져온 밭이에요. 예. 근데 여기가 12만 정도 되고 유권자 이래저래 고만하면 7만 명 정도 많이 하면 투표를 할 텐데 6, 7만 투표를 하는데 그중에서 전재수 후보가 했던 최저선이 2만 8천이에요. 그거 아주 오래전에. 예. 그리고 5만 가까이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사이 어디서만 걸리면 무조건 이기는 선거인 거예요. 이게 아무리 뭐 부민하고 뭐 유두훈이 할아버지가 와도 못 이기는 선거예요. 이게 선거 이제 구성비값으로 보면. 위두훈이 할아버지. 네,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지금 그리고 추세적으로 보면 한동훈 대표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지만 하정우 후보가 어쨌든 38에서 42 사이에 박스권을 지키고 있다고요. 예. 근데 이렇게 한동훈 붐이 나면 하정우 후보가 빠져야 될 것 같은데 하정우 후보 많이 안 빠져요. 이거는 고정층을 갖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어봐야 아는 게 선거겠지만 그래서 그런 예상을 하는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많더라고요. 만약에 정말로 지금 분위기가 현상이고 신드롬이면 한동훈이 원사이드하게 이길 거다 이기면. 그러니까 접전 승리가 아니라 한동훈이 이긴다면. 근데 예. 만약에 우리가 아는 통상적 흐름대로 선거가 진행된다면 하정우가 여전히 우위에 있다. 근데 이 얘기도 있더라고요. 지금 분위기가 한동훈 후보들의 후보 쪽으로 막 계속해서 여론조사도 좋아지는 것 같고 마치 뭔가 되게 분위기가 막 엄청 올라간 것처럼 것처럼, 하잖아. 근데 나의 분석은 그거는 패널들이
지금 그렇게 붐을 일으켜서 그런 거다. 패널들이 친한계 패널들이 전부 다 방송계를 다 잡고 있거든요. 사실 국민의힘 패널 국민의힘 패널 전부 다 친한계니까. 경향이 네, 많죠. 또 하나는 이게 있대요. 위드훈이 아까 말했는데 한동훈을 따라다니는 전국 각지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동훈이 지나가는 골목골목에 있는 시장 상인들이나 여러분들에게 자기가 막 사준대요. 네, 뭐그 얘기 많이 호응이 있다고. 그래놓고는 우리 한동훈 찍어주세요. 한동훈 찍어주세요. 그런다는 거야. 그리고 실제 한동훈 쪽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있다면 거기는 아예 불매운동 비슷하게 하면서 되게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에 이제 초창기 때 이런 그 여론조사 같은 거 할 때는 일단 내가 오늘 물건 사줬으니까 고마워서 말해주세요. 거기까지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는 또 다르다는 그래요. 이게 위드훈이라는 저 한동훈 후보의 팬클럽 네. 그리고 그 뭐 선거 운동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들이 부산 북갑에서 보이고 있는 퍼포먼스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표로 직접 연결이 되느냐? 그렇죠. 이건 또 다른 이야기다라는 평가들이 많은 것 같은데 봅시다. 사전 투표를 통해서 나오는 표심도 있을 거고 본 투표까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지 한번 정리를 해보고. 한동훈은 일단 대선에 출마해가지고 후보자 토론을 했습니다. 전당대회에 나가서 그런 거 했죠. 대정부 질문 나갔죠. 국회 상임위 나갔죠.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고 경험이 있어. 그런데 하정우 선수는 거의 최초야. 청산 유수처럼 물 흘러가듯이 그런 건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공대 오빠처럼 딱딱 AI처럼 좀 웃겼던 게 하정우 후보가 30초 보장해 주세요 그랬어. 그러니까 한동훈이 좀 이따 보장해 드릴게요. 어떻게 보장하시려고요? 자, 아우 너무 귀엽더라고 그게. 당원 게시판 문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사실이 아니면 왜 고발을 안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고발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무고죄로 고발하신 겁니까?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돼 있죠. 혹시 토론에 한 번 더 있으면 제가 진짜 원포인트 과외해드립니다. 내가 저렇게 대답할 줄 알았거든 한동훈이. 그러면 슬로건을 토론 한 번 더 하자. 좋네. 부산 길바닥에서 마이크 잡고 한 번 하자. 네. 또 거짓말 칩니까? 일단 10분째 하고 있다. 아니 형님이 다시 해달라 해서 아까 맞아 미안해. 그냥 녹화본으로 그냥 틀어요. 앞으로 당일에 요약해갖고 하나 만든 다음에. 그래. 야 춘마트에 상품으로 올려놔. 백 상품. 부산 북갑. 네. 토론 보셨어요 두 분 다? 봤죠. 네. 점심 때. 뭐 다는 못 봐도 저는 2배속으로 이제 쫙 다 봤어요. 다 보긴 했는데 총평 어땠습니까? 뭐 인상적인 거. 첫 번째 질문. 그러니까 한동훈이 하정욱에 묻습니다. 공소 취소, 뭐 특별법 막 이제 그런 거 막 물어봐요. 맞아. 그러니까 찬성하냐? 뭐 입장이 어떠냐?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이제 그래 물어보니까 이제 하정우가 내가 말했잖아. 국회 가서 여론 수렴해가지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러니까 아니 그 전에 예스 아니면 노로 대답을 해주세요. 이렇게 한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바로 하정우가 여기 검사 취조실이에요? 왜 예스? 왜 예스 아니면 노로만 대답을 해야 돼요? 좋았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야. 약간 그러니까 본인은 하정우가 예스 아니면 노로 대답한 것을 시나리오로 그리고 예스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고 노라고 말하면 이렇게 그치. 말하지 하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으르르 해보니까 놀란 거야. 그러다가 하다가 또 다른 얘기 하다가 결국은 그러면 당신은 이재명 대통령이 뭐 시키면 시킨 대로 다 하겠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죄송. 그러니까 갑자기 대답은 안 하고 주섬주섬 하다가 사진을 딱 꺼내는데 한동훈이 윤석열한테 인사 90도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랬던 분이 저한테 뭐 이런 말 자격 있습니까? 그치.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첫 방부터 기선제압 딱 하고 들어갔다. 그 괜찮았어요. 네, 그래서 나는 오늘 하정우 박수. 근데 제가 봤을 때 솔직히 말해서 하정우 후보가 약간 그 토론이란 거는 이게 브라운관 토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미디어 발달 때 그 존 F 케네디가 처음 나올 때 TV 토론이 시작된 거예요. 세련됐네. 좀 이 정도 기본 아닙니까? 왜냐면 제가 말하지만 그래서 이제 미디어로 이게 미디어 선거가 이제 발달했는데 네. 보통 제가 이런 말하면 제가 여담인데 이런 말하면 딴 방송은 저를 그 방송 개그맨으로 아는 사람들 그 다음에 평론가. 여러분, 저 기자예요. 다시 돌아와서. 제가 이제 기사를 쓰고 이제 하니까 하정우 뭐 이쪽이나 오늘도 이제 제 기사를 들고 공박을 하더라고요. 네, 잠깐이지만 맞아요. 봤는데. 그래서 브라운관과 라디오와 이 글은 좀 다르잖아요. 느낌이. 네. 근데 하정우 후보가 브라운관에서는 제가 봤을 때 정치 쳐보니까 어색할 수밖에 없는 게 없는데 야, 조금 확실히 공대생 같더라. 공대 맞아.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바꿀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공대생 같은 분위기는 약간 전문가 느낌이 나갔고. 맞아요. 근데 저는 준비는 진짜 그래도 좀 많이 해온 것 같다라고 느꼈으면서도 한동훈이 진짜 준비를 안 했구나 생각했어요. 왜냐면 한동훈이 졸로 본 거지. 진짜 졸로 본 거야.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물어볼 만한 것들만 물어봤어. 한동훈이면 맞아. 저거 물어보겠다 한 것만 물어봤는데 맞아요. 이게 검사들이 착각이 있어요. 뭐 자기가 되게 토론 잘한다고 생각해요. 맞아. 정확히 exactly. 왜냐면 Exactly. 얘네가 사실 검사실에서 예스 오노 받는 거는 자기가 검사니까 분위기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지. 하잖아. 특히 숙수부는 막 가족 묶어놓고 막 이렇게 하니까 연어해 주면서 막. 그래서 사진 그런 거지. 보여주면서. 윤석열도 똑같아요. 제가 재판 가갖고 저희가 수습 변호사 이제
아직 변호사 정규 변호사 못된 분이랑 같이 유승민 재판 갔는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저 사람 검사 아니야? 질문을 왜 저거밖에 못해요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엄청 날카로운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대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대답이 뭐가 나올 거를 예상을 한 다음에 그걸 낚시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런 걸 준비를 하나도 안 한 거죠. 한동훈도 똑같아요. 자기가 되게 잘한다고 생각해. 당대표 선거 때도 정보 비대칭이 있잖아요. 검사들은 자기가 정보가 많고 내가 수사 중인 걸 아니까 그렇지. 그거 하는 건데 똑같은 정보량에서는 못한 거죠. 그래서 맞아요. 한동훈은 자기가 너무 자신만만했고 준비를 좀 덜 해온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사실 제가 이제 하정우 후보에게 같은 진영에 있는 사람으로서도 제가 왜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냐면 한동훈은 일단 대선에 출마해가지고 후보자 토론을 했습니다. 그렇죠. 전당대회에다가 가서 나경원 그때 말 공소치로 얘기하고 폭로하면 그런 거 했죠. 그다음에 대정부 질문 나갔죠. 국회 몇 번째입니까? 상임위 나갔죠. 네. 그래가지고 주고 받는 그리고 인터뷰도 많이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미디어에 엄청 많이 노출이 되고 경험이 그렇죠. 있어. 이것도 경험치기거든요. 경험치기야 사실. 그런데 하정우 선수는 이번이 거의 최초야. 맞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런 걸 감안했을 때 물론 청산 유수처럼 물 흘러가듯이 그런 건 아니었지만 나는 또 나름대로 공대 오빠처럼 딱딱 약간 AI처럼 입력 출력 준비된 거 발사. 네. 30초 보장해 주세요. 여기서 한 후보님 너무하십니다 이러면 이제 안 쳐도 되는 거고. 도리도리 어색한 여기서 연기하거나. 내용으로 잘 버티면 하정우가 되는 거죠. 근데 좀 웃겼던 게 사람들이 그 정도까지 봤는지 모르겠지만 하정우 후보가 30초 보장해 주세요 그랬어. 네. 그러니까 한동훈이 이따 보장할게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작은 목소리로 네. 어떻게 보장하시려고요? 그러니까 말장난 안 넘어가고 야 이거 한 거야. 이건 거야. 하우 어떻게 할까 계속 물어보는 거야. 너무 귀엽더라고 그게. 괜찮죠. 그래서 오늘 초보충 예자인데 한동훈 전 대표가 원래 토론왕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뭐 조선 제일검 뭐 별거 다 했기 때문에 뭐 부산 북구 내려가서 봉춤 추고 뭐 지금까지 그 했던 쌓인 게 있기 때문에 네. 기대치가 높아서 사실 토론 이렇게 하면 옛날에 이재명 대통령 기억나세요? 2022년 대선 때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토론의 달인이라고 경기사 때 보니까 윤석열은 열방에서 처음 나오니까 의외로 그게 이재명 후보한테 그 당시에 마이너스가 됐어요. 기자들이 보면서 기억나죠? 왜냐면 토론 달인을 했는데 윤석열이 도리도리 하면서 뭐 그거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하니까 쑥 넘어간 거야. 네, 넘어가는 바람에 의외로 또 그때 뭔지 몰라도 그 다른 후보들이 같이 나왔잖아요. 이제 경선할 때 안철수 나오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약간 질문들이 교차하면서 뜻대로 안 되는 흙탕물이 쳐버린 거예요. 1대1 토론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당시 좀 말린 것도 있었어요. 그게 기대치가 높으니까. 그리고 윤석열이 뭔가 뭐 서브 날라오면은 서브로 쳐줘야 이게 오는데 그래서 에이 이래버리니까 뭘 하기도 애매하게 됐어요. 제가 뭐 대선 TV 토론도 준비해 본 사람으로서 이게 뭐가 제일 쉬운 거냐면 1대1 토론은 쉬워요. 아 그래요? 왜냐면 다 예상이 되는 거니까 변수가 없어. 내가 물어보면 대답해야 돼. 빠져나갈 수가 없어. 그리고 공격하면은 수비하면 돼. 근데 3자가 넘어가면 이게 변수가 있는 거야. 내가 이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먼저 물어봐. 예를 들어 오늘 박민식이 그런 거야. 하정우가 그러니까 한동훈 입장에서는 하정우가 먼저 당원 게시판 물어볼 줄 몰랐던 거야. 그렇죠. 그리고 박민식도 본인이 먼저 물어볼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순번이 하정우니까 좀 마음은 급했을 거야. 근데 하정우가 물어봐 버리네. 네. 그러니까 좀 당황스러워. 그러니까 3자가 되면은 이게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과거 2017년 대선 때 그때도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에 토론을 하면 문재인 후보가 완전히 망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막 도망가는 듯이 그랬어. 왜냐? 안철수가 기본적으로 좀 도전자고 미디어도 많이 해봤고. 근데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막 달변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그 문재인 후보 측이 준비를 어떻게 했냐면 쏴버린 거야. 때려버린 거야. 처음부터.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의 예상은 많은 사람들의 예상은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가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막 답변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수세적으로 나올 것이다. 둘 다 모범생 스타일이니까. 근데 그냥 그 쓸데없는 거 왜 물어봅니까?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때려버리니까 안철수 당황. 갑자기 음매해버린 거야. 오늘은 내가 봤을 때 한동훈 그런 기분이었을 거야. 그랬을 거예요. 전략이 아예 그냥 처음부터 그냥 실패가 됐죠. 저희가 영상 하나 준비했거든요. 오늘 북값 토론 2개인데 그 중에 하나 1번 먼저 보시죠. 네, 잠깐 보시면 이제 이 하정우 후보와 한동훈 후보의 공방전. 네. 오늘 짧게 할게요. 자, 30초 재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코멘트를 드리고 있지만 이런 걸 하셨던 분이 반기를 드네 만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많이 준비하셨네요. 실제로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얼마나 발전이 가능하냐, 더 좋게 만들 수 있느냐, 역시 그게 중요한 거 또 답을 아니겠습니까? 못 하시는 또 하나 또 묻겠습니다. 이건 제가 박 후보께도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 주적은 누굽니까?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니거든요. 국방부 엑서에 북한군과 북한 정부라고 나와 있는데 그걸 왜 또 물어보십니까? 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하정우의 아이덴티티 중에 공대생도 있지만 부산 남자도 있어요. 그래. 지지 않아.
몇 점을 하십니까? 뭘 하고 싶다. 그러니까 다행인 거는 이게 우리 방송도 해보면 이종규 기자 많은 사람 인터뷰 해봤잖아요. 그쵸. 방송도 한번 시켜보면 바로 결판 나잖아요. 맞아요. 아 얘는 된다 안 된다. 아니 딱 3분이면 가게 아 사실. 이 패널 된다 안 된다. 오늘 끝났다. 나 옛날에 모 후보 이제 공모 담당할 때 아니 30초짜리 출마의 변을 말을 못 해가지고 KBS 카메라 대고 한 진짜 15번 했어요. 서로 민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방이니까 스케치북에다가 프로프트 없으니까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데 쓰면서. 기본적으로 하정우 선수는 그래도 말을 좀 돼요. 잘하는 네, 돼요. 말- 원석이 말- 작년에 800번을 다녔다는데. 아 진짜? 예. 못할 리가 없죠. 그 애초에 AI 교육도 애초에 그 주식 그거 받은 것도 교육자로 AI 교육자로 된 거니까 말 못할 수는 없고 저는 그게 좀 약간 키였던 거예요. 계속 사투리가 그 표준어를 쓰려고 하는데 사투리가 녹아져 있고 그 약간 승진할 때마다 그게 틱틱 튀어나오는 게 저는 맞아요. 되게 잘 됐다 생각해요. 맞아요. 승진이가 아니다. 우리도 그러지만 승질나면 마더통 나오거든요. 승질 났을 때. 네이티브 스피커 나오지. 네, 막 진짜 뭐 적당했을 때. 적당했을 때는 아이 그만 그만하시죠. 뭐 하다가 더 하면 와 막 오늘 야 뚜껑 열려온다 야. 야, 돌아보네. 네가 사람이냐. 하면서. 너는 안 되겠다 오늘. 나도 오늘 끝장을 볼란다. 가불자 가불어. 맞짱 타불자 그지. 네. 그게 근데 되게 매력적으로 보였을 거예요. 왜냐면 그냥 공부해보자 순둥순둥하면서 순둥순둥하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부산 남자처럼 딱 지를 건 지르면서도 또 애티튜드 완전 아직 그 레고잖아요, 사실 아직. 괜찮았어요. 저 정도 반응이면 괜찮을 거고 하나 더 있는데. 네. 하나 더 오늘 그 또 이제 비장이목이 저한테 전화 한 통하고 토론하셔야지 다운 게시판 얘기하세요. 형님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질문하는 기자들이 많이 본 것 같아요. 우리 프로의 또 애청자시면. 그럼요. 네. 우리 이정주 기자는 전화번호까지 알고 물론 우리가 다운 게시판 형님이 그때 본인의 페북에 꽂히기 전까지 저한테 여기 금지어 설정해서 참고는 있었죠. 많이 못했지만 한동훈한테 페북에 꽂힌 다음에 이제 방언 터지는 진지 저한테 풀어줬어요. 아니, 심지어 어디 가서도 예전에는 제가 그러면 야 시간 너무 잡아먹으면 못하게다가 그날 이후로는 형이 단계 또 꺼내. 맞아봐야 정신 차려. 맞아봐야. 사람의 모든 자기 일 해야 돼. 그렇죠. 자기 내일 일 해야 돼. 아니면 야 귀찮게 뭐하냐. 안 귀찮죠? 맞으니까. 당연히 해야지. 이게 뭐한 짓이야. 가장 중요한 검증이죠. 그럼 그렇죠. 검증이지. 영상 한번 보시죠. 오늘 다운 게시판. 하이라이트. 명의도용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명의도용 뉴스가 사실인지 아닌지가 궁금하고 만약에 사실이 아니면 왜 고발을 안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고발해 있는데? 고발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무고죄로 고발하신 겁니까? 아니요, 그거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돼 있죠. 자 여기서 이거. 한동훈도 네. 사실 저 정도로 조금 시끄러워서 이제 하정우 후보가 제대로 숙지를 못하고 공격을 하잖아. 그 완전 맹공을 퍼부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 왜 못할까? 우린 답을 알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보통 한동훈한테 단계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가족들이 그런 거 쓰면 되냐? 그 내용 뭐 윤석열 욕하면 되냐? 이걸로 하는데 하정우 후보가 정확하게 숙지가 된 게 명의도용. 딱 명의도용으로 물어보잖아요. 그 네 봤다니까 우리 거. 근데 전 아쉬운 게 저기서 한 칸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 이정주 말하기 전에 좋아요 눌러주세요. 하정우도 숙지하는 질문하는 기자. 질문하는 기자. 혹시 토론에 한 번 더 있으면 제가 네. 지금 진짜 원포인트 과외해드립니다. 내가 저렇게 대답할 줄 알았거든, 한동훈이. 그러면 하정우 캠프때 말해가지고 이제 다음 네. 슬로건을 토론 한 번 더 하자. 토론 한 번 더 하자. 예, 예. 좋네. 부산 길바닥에서 마이크 잡고 한 번 하자. MC는 이정주! 네. 제가 내려가서. 옛날 북구감 느낌으로 뭐 구포초등학교 가가지고 네. 운동장에서 한번 하자. 앞에서. 야, 운동장으로 나와. 합동 연설회 한번 하시죠. 좋네. 진짜 둘이만. 강민식 후보 미안해. 잠깐 빠져. 잘 빠져. 빠져 있어. 민식이 형은 나가 있어. 삼자 해야 되잖아. 민식이 형 시간 잡아오니까 그거 못 알아먹더라고. 민식이 형도 필요한데 그때 30년 구형할 때. 그때만 써먹으면 되고. 맞아. 나머지는 좀 빠져 계시면 되는데 제가 왜 이걸 이렇게 나올 줄 알았냐면 첫 번째가 저기서 명의도용 얘기했잖아요. 이 명의도용이 제가 보니까 그 한동훈 후보는 앞에 주어를 정확하게 붙여줘요. 맞아요. 그러니까 활동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제 기사에 8명의 한동훈. 한동훈이 이제 여러 명인데 한동훈 A가 한동훈 B 이름 똑같죠. 본명이니 이거 썼냐 안 썼냐 본인은 그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답변 잘 들어보세요. 근데 제 얘기는 그게 아니야. 허수옥, 진영구, 최영우 내우고 다니잖아. 장인, 장모, 어머니 이 사람들이 직접 썼냐고! 밤에 11시 반에 자기가 올렸냐 이거야. 그 그렇지. 1600개 정도에 달하는 댓글 전체 다 합하면 1600개 되거든요. 전체 날짜에. 그걸 본인이 그 야밤에 1분씩 1분간에 올렸냐 이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본인 인증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당원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무조건 한 명 있었다. 그게 누군지 몰라요. 뭐 진은정일 수도 있고 알바일 수도 있고 그렇지. 저희는 특정할 수는 없어. 다만 명의도용인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확실해요. 아. 저는 그걸 기사에 지적한 건데 이걸 이제 고발했냐고 하잖아요. 사실 저건 뭐냐면 하정 후보는 저를 고발했냐고 물어본 거야. 이정주를 고발했습니까? 이 음모론을 제기하는 의정주를 고발했습니까? 라고 한 건데. 왜냐 앞에 주어가 뉴스였거든. 근데 이 고발을 누가 했냐면 그 유튜버 있죠 이병준이라고. 걔를 고발했어요. 이병준 이거 처음에 누군지 알겠다. 기자. 저기 파이낸스 투데이인가? 이병준 기자를 고발했는데 제가 이병준 기자 이때 이제 제가 좌파 태극기 아닙니까? 그때 제 별명이 좌파 태극기 된 거예요. 좌파랑 태극기 만나보자. 물론 나는 좌파 태극기지만. 그래서 제가 이병준 기자랑 신촌에서 갈비탕을 먹으면서 제가 사줬어요. 내가 물어봤어. 너 혹시 고발 당했냐? 그러니까 고소장을 나한테 보여주더라니까. 비서장 자기 고발 당한 거를. 근데 그 내용 보면 이거 하나도 없어요. 명의도용 내용은 없이? 없어. 그 앞에 이병준 그 기자가 그 전에 한동훈 씹어댔던 거 있어요. 몇 개. 그거 이빠이 넣고 아래다가 싹 걸쳐놨는데 그것도 우리가 말한 지금 장인 장모 이 내용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본인 고발했다는 거는 사실 외피를 살짝 씌워가지고 피해가는 거야. 그리고 주체가 뉴스니까 이병준 기자는 유튜브지 정확히 말하면 뉴스는 아니잖아요. 뉴스는 제가 쓴 거예요, 제가. 그때 딱 한마디 더. 아니 이정주 기자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명의 도용 그리고 그 조사 무마 이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이정주 기자는 왜 고소 안 합니까? 라고 딱 해줬어요. 그렇죠. 제 이름을 찍어줘야 돼요. 보고 계시죠 후보님? 아니면은 뭐 이런 말했듯이 뭐 진영구 씨가 그렇죠. 뭐 진영구 씨가 진영구 씨 아이디로 뭐 배우자가 됐든 제3자가 됐든 누군가가 진영구 씨의 아이디로 글을 썼냐 안 썼냐 이게 명의 도용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렇죠. 심플해요. 거기 나오는 지금 모르지만 진영구, 최영호, 허수옥 씨가 이름 다 가족인데 그분들이 직접 썼냐 물어보면 돼요. 만약 한동훈 대표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럼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지금 전화 걸어봐라 한번. 장인어른이 보니까 후원회장도 잘 소개시켜준 것 같더만. 물론 추론이지만 장인어른이 그렇게 연락 자주 하고 한 것 같은데 장인어른하고 뭐 그렇게 연락 못할 정도 아니지 않냐. 전화해서 물어봐라 지금. 어르신 혹시 직접 쓰셨어요? 어머님 혹시 직접 쓰셨나요? 물어보면 끝날 얘기예요. 이걸 2년 동안 왜 못 물어봅니까? 그래서 제가 그 SBS 김태현 정치쇼 있죠. 거기 나오면 그 미안한데 그 MC가 빠져나갈 질문을 깔아줘요. 우리 여기 한번 나왔으면 정치 생명 끝났어요. 그리고 쟁점 하나 더 있잖아요. 조사를 약간 방해했다는 의혹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조사를 무마했던. 그거는 그렇죠. 어떻게 피해갈 수도 없을 텐데. 업무방해. 그러니까 업무방해잖아요. 어떻게 보면 당대표로서 당직자들한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당대표실에서 전화를 걸었죠. 누군가가 여자예요. 여성인데 그러니까 그런 의혹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왜 고소고발 안 하셨습니까? 그러면 조사를 그 누군가를 시켜서 아니면 당대표실 명의로 조사를 막은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렇죠. 그럼 이게 업무방해이기 때문에 이미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은 다시 정리하면 지금 그걸 조사하고 있는 당직자에게 한동훈 대표 시절 대표실에서 그 정확히 말하면 그 전날 밤 11시에 사건이 발생했어요. 자, 그럼 서버가 형님 단계를 지금까지 많이 들으셨는데 허투루 들으셨네. 이경 많이 들으면서 그냥 끊었구나. 아니야 이거는 항상 초등학교 2학년 때 7,400명 계시니까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30짜리. 자, 저는 입이 아픕니다. 나 혼자 지구는 돈다라고 외치면서 내가 미친놈이네. 아니야. 자세히 설명해야 돼. 1분 제가 써머리 해드릴게요.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그 당시에 자 11월 6일인가 4일인가 몇 년도? 2024년. 2024년입니다, 여러분. 2024년인데 그 당시에 11월 제가 정확한 날짜 4일 아니면 6일이에요. 그 둘 중에 4일 아니면 6일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23시입니다. 밤에. 밤 23시. 23시에 이 문제가 터져요. 이 문제가 이제 유튜브 뭐 극우 유튜브 비롯해서 막 DC기에서 난리가 나.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실명이 원래 강성필하면 안 쳐져야 되거든요. 원래 강땡땡 나와야 되는데 잠깐 서버로 가서 익명 게시판이거든요. 그렇지. 이게 오류로 이제 다 오픈해버린 거죠. 그렇죠. 이름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이걸 뭐 당에서 무슨 이유든 간에 황급히 셧다운을 시켜요. 당원 게시판에 못 들어가. 그렇죠. 못 들어가고 밤 11시부터인가 6시간 정도 이게 먹통이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제 재개가 돼요. 먹통하는 동안에 이제 글도 이렇게 사라져. 근데 다시 뜨니까 이게 한동훈 가족 아까 제가 말한 그 가족들 검색해가지고 다 캡처를 해놔. 구구파들이. 그래서 6시인가 7시인가 이게 풀리는데 풀리고 나서 당대표실에서 이제 사무총장 비롯해서 이게 소문이 나니까 난리가 난 거야. 이거 진상조사해야 된다. 해커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진상조사를 한다고 사무총장인가가 원래 사무총 관할이잖아요. 이걸 당직자들 있죠. 당의 사무처 당직자들에게 조사를 해보라고 시켜요. 그래서 당직자들이 그래 알겠습니다. 이게 이런 극악무도한 놈들이네. 감히 우리 당대표의 진정구란 이름, 최영옥이라는 이름, 허수옥이라는 이름을 도용해서 이런 놈들 잡아 찢어주게하지. 원래 한땡땡 뭐 진땡땡 나와야 되는데. 물론 거기는 알고도 덤빈 사람도 있는 것 같아. 가만두면 안 되죠. 그래서 조사에 돌입합니다. 돌입하는데 그때 어디서 호련 노영의 전화 한 통화가 와요. 누구에게? 제가 이 전화를 건 사람과 받은 사람 건 사람 몰라도 건 사람 지금 밝히긴 그렇고 받은 사람을 제가 인터뷰를 했다니까요. 당직자 그 받은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전화를 딱 받았더니
당대표실에서 네. 한동훈 당대표실에서 네. 여성으로 추정되는 당직자예요. 그 여성이 전화가 와서 지금 하고 있는 진상조사를 중단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단하라고. 아니 이런 지금 극악무도한 짓을 했는데 지금 이런 시대에 사이버 이게 지금 사이버 안보가 터진 거예요. 그것도 당대표 제1야당의 아니 그 당시엔 여당이었지. 제1여당의 당대표실에 그 가족들을 침탈해서 중국 ESG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네, 중국 포기도 해야 돼. 그럼. 멸공 물러가라 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근데 그거를 진상조사를 중단시키는데 당직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중단해요. 근데 당대표실에서 그 여성이 시켰는데 나중에 실제 중단하고서 사건이 지났잖아요. 그럼 이 중단하고 나서 이 문제는 뭐냐면 당에서는 잘못됐으면 당에서 경찰에 직접 고발하거나 잡아달라고 했는데 조치가 없어. 그냥 묻었어. 네, 조치가 없고 한동훈 당대표 쪽에서 우리가 그때 막 물어보는 기자들 물어봐. 그러니까 한동훈 당대표가 백브라트 뭐라고 하냐면 기자들한테 당원 게시판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이상하잖아요. 아, 그때 민주주의 안 찾았구나. 네, 그래서 그 당직자 전화 받은 당직자가 실제 저한테 인터뷰도 해줬고 그분이 페이스북에도 글도 올렸어요. 그래요? 본인이 올렸어. 네, 그 단계 한참 터질 때 그 전화 와서 한 말한다고. 두세 달 됐잖아요. 장동혁이 이제 그 출당시킬 때 그때 난리 나니까 친한계에서 이게 맞니 안 맞니 하니까 그 당자가 실명으로 페이스북도 올립니다. 물론 제 통화는 그 전이고 네네네. 그 근방에. 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요구한 건 뭐냐면 이게 만약에 거짓이잖아요. 그 당직자의 말이 거짓이다. 네, 그럼 당직자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해야 됩니다. 그렇지. 고소해야 돼요. 고소하고 그 여성 당직자 있죠. 나와야 돼요. 나는 전화한 적이 없다. 나다. 전화했던 사람이 나로 추정된다. 근데 너 지금 나를 지금 추정하는데 3자 대면하자. 그렇죠. 범죄적으로 그렇게 해야죠. 이게 얼마나 자기를 모함하는 겁니까? 출석해야지. 네, 나와서 고소를 해야 돼요. 고소를 해야 되고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됩니다. 왜? 한동훈 대표의 명예를 위해서라고. 그렇지. 근데 아무 조치가 아무 조치가 없죠. 그러니까 다음에 토론회를 하게 된다면 우리 단계 GPT한테 이제 물어보라 이거지. 네. 하 GPT가 단계 GPT한테 물어봐야 그렇죠, 된다는 그렇죠. 거지. 네. 단계 부분에서는 GPT보다 낫죠. 바로 이름부터 나오잖아. 뭐 요새 유행하는 이제 뭐 단계 뭐 클라우드라고 봐야 되나? 네, 저는 그 좌태 GPT라고. 네, 이 형이 그래도 예전에 한 6개월 전까지만 하도 날짜까지 정확하게 외우고 있었는데 그래도 시간이 조금 흘렀네. 그렇죠. 요즘 말 좀 해해졌네. 해이해졌네. 예전엔 날짜랑 지워진 거 개수까지 외우고 있었는데 요새는 그 이름만 기억해. 이름만. 원래 사람들 치매 오면 그 먼 곳부터 기억나거든요. 너 지금 있던 거 다 까먹었어. 많이 감정적으로 변했어. 네. 다시 좀 칼을 갈아야겠어. 제가 오늘 다시 복습하고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네. 요 문제 때문에 지금 요 아까 말한 첫 번째는 네. 명의도용 문제. 명의도용 문제. 그리고 두 번째 업무방해 있잖아요. 업무방해.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업무방해하라면 또 법적으로 빠져나가니까 단계 게이트 진상 조사를 막은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저희 변호사잖아 또. 그렇죠. 그렇게 물어봐야 못 빠져나가죠. 그렇죠. 그럼 물론 꼬리를 다룰 수 있는데 그럼 그 내가 시킨 게 아니다. 그 우리 당대표실에 있던 그 여성자로 근데 영무 그렇게 얘기 안 할걸요? 왜냐면 그럼 여성 당직자한테 목이 잡힌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라면 노라고 나오면 그러면 당대표실에서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죠. 이거 오늘 링크 따가지고 박민 씨한테 보내줘야겠다. 보내줘야죠. 그래서 페이스북에 올려라. 네. 우리가 말한 거 그냥 싹 다 어딘 쳐서 요즘 올려라. 고소 고발 많이 하신다면서요. 네. 근데 문제는 제가 박민식 후보는 제가 조금 불안한 게 네. 말하신 거 보니까 이분도 우당탕당 선거하신다고. 근데 쓸데없는 말 하시더라고. 아니 그거는 명의도용이라는 쟁점을 몰라. 그냥 야, 근데- 요게 썼어 이거밖에 몰라. 아니 이 사람도 서울대 법대 나온 검사 출신 아니야? 나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아유 전직이 뭐였더라 했더니 검사지. 검사야. 외시 사시 그러니까, 양대 합격에. 그래, 맞아. 네. 근데 양대 합격한 수준은 이런 거예요. 토론을 아니, 보면서. 맞아. 변호사 생활 안 해보셨다니까 저분들은.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분들은 아마 전관이라서 편하게 쓸 거야. 그쵸. 우리는 가면은 판사님, 검사님한테 보시면서 혹시 이거 물어봐도 될까? 이런 사람들은 그치. 그분의 심기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우리가 원하는 말을 얻어내야 되는 그걸 해야 되는데 저분들은 피고에 이거 안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다 보니까 그거를 심층적으로 질문을 안 파요. 그러구나. 그러니까 이게 편하게 살면 온실화초처럼 바깥에 히말라야 나오면 바로 말라 죽습니다. 네. 요즘 추워요 법조. 네, 시베리아 한번 나와봐야지. 총장님 맨날 돌아다니 하염없이 네. 돌아다니면서 명함 뿌리잖아. 엄청난 겁니다. 술 맞아도 아닌데 명함 뿌리냐? 섞어달라고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그 안내 말씀드립니다. 한동훈 전 대표 거짓말 하지 마시고 혹시 명의도용 가족에 대한 명의도용 이 가족들이 자기가 안 썼다. 근데 저는 썼다고 기사를 썼잖아요. 저를 고발하세요. 저를. 네. L번 딴데 다른 데 북치지 마시고 저를 고발하세요. 왜 고발했다 거짓말 칩니까? 일단 10분째 하고 있단다. 10분째 하고 있단다. 아니 형님이 다시 해달라 해서 아까 맞아. 미안해. 그거 하려고. 그냥 녹화본으로 그냥 틀어요. 앞으로 당일에 요약해갖고 하나 만든 다음에 그냥 뭐 얘기 나올 때도 그러면 이거 링크 여기 보시면 되고요 하면 되게. 야 춘마트에 상품으로 올려놔. 백 상품으로. 아니 그리고 제가 지그시에서 USB에서 당일에 USB 에 올려놔. 요약본. 이거 제가 말보다 글이잖아요. 제가 이 전단지처럼 정리할게요. 아니, 그래가지고 성명서 하나 정리. 그래서 공직선거법에 몇 센치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딱 해주세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춘마트에 올려놓고 이게는 이정주가 지적가로 설명된다고. 가자. 배송비 무료입니다. 배송비. 특히 부산 북갑은 그냥 가요. 새벽에 갑니다. 배송비 무료. 산낙지 들고 갑니다. 심지어 커피 사드릴게요. 저희가 쏘러 갑니다. 자, 아무튼 요거는 그 한동훈 전 대표 오늘 이걸로 좀 빠져나갔는데 아직 안 끝났어요 이 전쟁.
진실을 숨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고발했다 하지 마시고 허위사실 이런 문제도.